지금 저희들이 출판한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쓴 이 책에는 비화도 많고 특종거리도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루지 않을까? 이 내용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내용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약 50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에게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엽이란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이회창 아들 병력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몇 달 동안 온 언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까지 다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천도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천도입니다. 근데 그 두 사건이 이회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이 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노무현 측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만 그때는 이미 이회창 후보는 낙선된 후였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을 신행정수도라고 사기를 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수도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은 또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금 세종시로 옮겨 놓는 아주 변칙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엽의 주장은 사기 이미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자체가 사기적 선동에 의해서 출범한 것이라는 점은 그분의 마지막과 연관시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인규 검사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에서 이인규 변호사는 노무현 당선에 기여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비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정치검사입니다. 자꾸 이인규 씨 보고 검찰이라고 그러는데 이인규 씨는 그냥 대한민국 검사고 지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정치검사입니다. 2002년 대선 국면에서 김대중 정권 검찰 내의 호남 인맥이 사기꾼 김대엽 관련 수사로 이회창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일종의 폭로입니다. 그해 7월 김대중 대통령은 고향이 같은 전남 신안입니다. 김정길 전 법무장관을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같은 정권에서 두 번 법무장관으로 기용된 이는 그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른바 병풍 공작을 위한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자 이인규 씨는 당시 법무부 검찰 1과장으로서 인사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김대엽 사건 담당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 1부장도 전남 신안 출신으로 검찰 호남 인맥의 핵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박영관 부장은 2001년 6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대엽을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수사보조 요원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대엽이 병무비리 수법 등을 잘 알고 있어 수사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인규 검사는 봤습니다. 김대엽은 병역비리 수사를 보조하면서 수사관 행사를 하기도 하고
검사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8월이니까 한참 대선 국면을 맞아 가지고 나라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을 2002년 8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인규 검사는 박 부장이, 즉 호남 인맥의 핵심인 박영관 부장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인 장윤석 검찰국장과 상의했는데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규 검사는 박영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배님이 계속해서 병역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뿐 아니라 선배님에게도 좋지 않으니 이번 인사에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영관 부장은 나도 수사에 지쳐가지고 지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규 검찰 1과장이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기자실에 가서 이번 인사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배님에 대한 인사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고 이번 인사에서 고향 근처에 있는 큰 규모의 시청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날 새벽 박영관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이인규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과장 미안하게 되었는데 윗사람하고 상의를 해 보았더니 너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고 핀잔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 혼자 살겠다? 우리가 참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검찰 1과장이 화를 냈답니다. 제가 선배님께 기자실에 가서 이동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지 윗분들과 상의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박영관 부장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자, 이인규 검사와 김각영 법무차관은 야당이 박영관 부장을 지목해가지고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 인사별 발표를 하루 늦추자고 김정길 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승낙했던 김정길 장관은 밤늦게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서 인사 발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박영관 특수 1부장은 유임되어 가지고 계속 김대엽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김대엽의 황당한 주장을 조사하는 데 시간을 끌었고 결과 발표가 문제였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검사는 김대엽이 제기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이를 사실로 인정할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1, 2차 녹음 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성문 분석을 했으나 판독불능이며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대엽은 1999년 3월에서 4월경에 녹음 테이프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에 관한 병역 비리 진술을 옮겨 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녹음되었다는 시점보다도 한 달 뒤인 1999년 5월 12일과 그리고 2년이 지난 2001년 10월 10일 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김대엽의 주장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자가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병풍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대엽을 감쌌다는 겁니다. 한나라당과 김대엽 간 맞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엽의 사법 처리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발표 과정에서 이정연, 이회창 씨 아들입니다. 이정연이 당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왜 하는가? 저자는, 임규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수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김대엽과 김대엽을 비호했던 민주당이 치명적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발표를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한나라당은 병풍 공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제 도입과 천만인 서명운동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지를 않았습니다. 검찰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엽의 허위 병역 비리 의혹 제기 및 KBS, MBC 등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추락해가지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2.3%포인트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인규 검사는 김대엽의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로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침해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박영관 특수일부장은 본인의 검사 경력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주 준열한 평가입니다. 그때 박영관 부장을 교체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불편부당하게 수사하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인규 검사는 대통령 선거가 김대엽의 허위 주장에 영향을 받는 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김대엽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진 그 순간에 김대엽을 즉각 구속하고 했더라면은 이회창 후보가 아마도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이 이렇게 당선된 다음에 2005년입니다. 당선된 2년 뒤에 대법원은 뒤늦게 김대엽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이 사건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2002년 8월에서 9월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에 표차는 2.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보도로 11.8%까지 지지율이 하락해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김대엽의 완전히 사기적인 폭로가 허위임을 신속하게 결론 내릴 수 있었는데도 이걸 질질 끌고 그래 해서 공방전이 계속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발표를 할 때도 명쾌하게 선을 딱 끊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겨가지고 결국 이회창을 낙선시켰다. 여기에 법무장관, 이 수사를 했던 서울지검의 박영관 부장이 검찰 호남 인맥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는 이 이인규 변호사 이 폭로는 생각 있는 사람이 이걸 밑줄 치면서 읽으면은 아마 이게 바로 정치검사구나. 검찰 내의 호남 인맥이 노무현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구나.